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호처하고 공수처 그리고 경찰 3자 간에 지금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3자 협의,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대한 3자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불법영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경호처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렇게 협의가 있었던 이유는 지금 국가기관 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제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불법적인 그런 어떤 영장 집행은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제3의 장소나 또 내지는 방문 조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관저로 와서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제3의 장소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호처와 공수처 그리고 경찰 3자 간에 영장 집행을 둔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졌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은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느니 크레인을 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수가 1200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1500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박 3일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자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양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장을 집행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지금 결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호처가 사실은 응답하기가 많은 어떤 그 여유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경호처는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둔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 방문조사 내지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공수처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인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원수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목적이 조사 아닙니까? 아니면 방문 조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거,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제3의 장소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호가 가능한 그런 어떤 군 부대라든가 내지는 어떤 안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 끝내 자기들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인지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은 어떤 지금 공수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수처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수사 결과도 내놓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조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갖는 어떤 위상이라는 것이 헌법기관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 여기에 과연 경찰이 응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또 응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 이거를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유혈 충돌이 난다든지 내지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됐을 때,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다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거죠.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오히려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무료 변론 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3자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칼자루를 들고 있는 공수처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혀 공수처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3자 간의 협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15일이 D-Day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15일이 D-Day이기 때문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시민과 지금 경찰 간의 충돌 내지는 경호처와 경찰 간의 충돌이 지금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경호처가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화기를 이용하고 지금 경호를 하는 활동이 일부 이제 화면에 뭐 잡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호처도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공수처나 이 국수본에서 밀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세게 밀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강대 강이 부딪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호처의 입장은 말이죠. 단호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경호처를 반관계나 이관계를 써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깥의 시도가 있지만 경호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깥의 그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의 어떤 그 도움도 공수처가 쉽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1,000명, 1,500명 하지만 과연 그렇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동원 인원이 더 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영장 집행이 15일 이루어질지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시민이 다친다거나 내지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공수장이라든지 국가수사본부장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민주당의 어떤 세력이 있다면 이 세력까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국민에게 어떤 불안을 끼치고 국민에게 뭔가 손해를 주는 그런 어떤 국가 행정작용은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무리하게 쳐들어가듯이 마치 무슨 조폭 잡듯이 마약범죄 잡듯이 하는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은 당장 멈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조폭 잡듯이 마약범 잡듯이 그렇게 하는 지금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롭게 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사라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서 관저에서나 제3의 장소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대통령 측에서 양보를 했다면 그 공수처도 또 충분한 양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불상사가 날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동훈이가 더 많은 어떤 재책을 짊어져야 될 겁니다. 뭐 오동훈이가 그리고 우종수가 벌 받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죄 없는 경찰들을 그렇게 범죄의 소굴로 범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고요.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또 구독까지 4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강철TV입니다.